예. 다음에 모여서 잠깐 하시죠 그거. 책 얘기 좀 하세요. 영적으로. 네, 자, 근데 책 얘기 나는 읽어보자. 이거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서연 교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다. 건축이 단지 예쁘기 위해서 그런 큰 공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장르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것만은 또 아니잖아. 기능만을 위해서. 필요나 기능이나 아니면은 또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또 조직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아 그래 예쁘려고 이런 처마 곡선을 튼 게 아니고 뭐 태양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다. 왜냐면 그 어떤 결과물의 이유, 논리를 알게 되는 그 속 시원함이 있어서 정말 재밌었다 하고 이제 책을 덮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건축가들 그 청교도적인 건축 형태에 대한 논리들 있잖아요. 필요와 기능에 맞춰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장식이나 부가적인 것들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그 외에 건축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축에 있어서 아름다운 뭐지? 저 지난주에 이제 헤더윅 전시도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건축들 그리고 지금 서영 교수가 건축이라는 건 다른 예술과 달라서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아름다움이 그냥 생기는 아름다움이라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책을 읽고 이랬더니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베일링기둥의 고백인가요? 사실은 난 이렇게 생겨서 태어났다는 고백? 미안해 예쁘려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거 아니면 뭐 시각적 뭐 착시 효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얘기겠지. 소마가 짧아서 난 밑층에 써왔어 그 고백을. 아니 써본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주춧돌이 있고 이렇게 인사를 쓰면 바지가 밑단에 젖는 것처럼 그 부분만 써는 거. 그리고 막 그 베를린 기둥 얘기하면은 뭐 한국의 미 곡선 막 이런 얘기가 청와도 엄청 나오잖아. 청와도 그렇잖아요. 부재가 짧아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이렇게 주춧돌을 조그맣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재밌죠. 그냥 오히려 더 와닿았어요. 그냥 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그 착시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마음속에 싹 와닿은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저는 이게 베를린 기둥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재나 재료가 한정된 곳에 가장 경제적으로 짓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고안을 해서 이런 형태의 건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건축물을 짓는데 많은 돈과 뭐 인력이 투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뭐 주춧돌을 좀 더 작게 하기 위해서 밑에를 깎는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더 진솔하고 뭐 오래 갈 수 있는 건축이라는 것은 그 무슨 기준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라파엘 모네오의 뭐죠? 건축 형태를 말하는 건축 형태를 말하다 그 책을 보면 아 제가 작업한 책이라 네,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여쭤봐요. 편집자였어요. 네. 그 책을 보면은 그 책 전체 라파엘 모네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기 시대의 건축에 대한 교육은 논리 아니면은 뭐 질서 또 이성 이런 것으로 자기는 배웠고 논리가 안 맞으면 이게 건축이 아닌 거고 이런 거 배웠는데 자기가 지금 나이가 이제 한 80쯤 70, 80쯤 돼서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건축의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건축이 비이성적인 혹은 그냥 뭐라 그러죠 아르비트라리에다시라고 그 스페인어의 단어를 의미성 임의대로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사실 되게 많다. 이런 것들을 쭉 밝히고 나서 그리고 자기 생각은 이런 거죠. 임의적인 형태, 자의성. 그런 것들이 나쁘거나 이걸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것이 그 건축가가 처음 끌고 온 아이디어와 그 결과물의
뭐라 그러지? 그 흐름에서 맞다 그러면은 자기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고백 같은 그런 근데 그 글이거든요. 책이 한 권 되게 짧고 얇은 강연을 압축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이 되게 사실은 그 건축 사진에선 되게 중요한 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더를 만드는데 막 비너스 막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사랑의 기둥을 바치고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뭘까? 왜 거기다 조각을 할까?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형태, 어떤 신화에서부터 기인한 그런 형태에서부터 이제 그게 출발하잖아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뭐 로지의 원시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 가르치고 있고 저기 막 이렇게 프레임 있고 막 한 그런 옛날 그리스 그 고전 뭐 신화부터 그런 이 모티브들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건축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렇게 비틀어주는 그거 우리가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아서 그게 좋다고 느껴서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그 자의적으로 내가 형태 만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것도 역사가 있어 하면서 그게 아이젠만 이런 데까지 쭉 오거든요. 그 시기 오더부터 여기까지 구체적인 중간중간에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하디드 건축이나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그런 자의성이 있는데 그래도 사용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가만의 그 안에 갖추어진 논리라든지 이런 자의성이면 괜찮지 않니라는 이제 라파엘 보네오의 약간 그인 거죠. 그래서 그 글은 늘 계속 반복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자기가 젊은 시대에 배웠던 건축 뭐 이론이나 논리 같은 것에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세대의 건축가들은 더 그렇잖아요. 뭐 필요 없어? 아니면은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 그러면 그것 이상의 장식을 하는 건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고 자기가 계속 건축을 해오면서 하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 책과 연결해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경제성에 맞게 뭐 여기를 좀 깎아내고 뭐 해가 더 잘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지만 되게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콘크리트와 유리를 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필요나 아니면 기능적인 것만 만족을 하면 그럼 정말 이런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나 그것만으로 건축이 되지는 않잖아요. 항상 미용강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미용강 학교에서 배우는 건축의 3대 미용강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용강 아름다운 실용 쓰임새 그리고 그 구조적인 스트럭처에서 던질 수 있는 강 그 미용강을 건축의 그 마용성 같은데 미용강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용어로 잘못 아니야 외우기 왜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막 시험 보면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미용강 세 개. 근데 그게 이제 원어가 있겠죠. 뭐 영어로 쓰는 무슨 있겠죠. 뭐 라틴어는 뭐든 있겠지.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쓰면 미용강인데 그래서 그 이 세 개 트라이앵글 사이에서 뭐 이렇게 우리 분포도 그리듯이 이만큼 조금 가고 이만큼 조금 가고 뭐 이런. 근데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그 세 개의 점이 있는 거죠. 우리 부동산 알아볼 때도 막 이렇게 포인트 찍어 뭐 더 좋네. 지표가 있는 지표. 그쵸. 기능이나 구조적 합리성으로 만들어낸 미를 제일 높은 가치로 여기도 우리는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자의성에 의한 미는 우리는 힘들어. 왜 이거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 근거가 뭐야? 그래서 아까 밑에 뭐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천장에 이거 없었어. 그럼 대박. 왜 우리가 너무 교육이랑 반대되면서 그거를 하는 거를 실천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실천 방식도 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엄청난 유희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자의성에 대해서 우리 너무 놀라게 됩니다. 한편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가 나한테 미인데 다른 사람한테 미가 아닐 수 있잖아요. 건축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책 볼 때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 타당성이라고 네. 그 곡선을 이야기하면서 이 곡선 이게 110쪽이거든요. 네, 이게 주목할 점은 그 단어가 미적 판단의 객관적 절대 타당성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데 보편 타당성이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이니까 결국 어떤 그 첨화나 이런 부분에 곡선을 결국 만들면서 좌우할 때는 우리한테 딱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례가 뭐 2대 3대 뭐 이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비례와 이 곡선의 그 곡률을 조정하면서 그 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장인들이 자기 나름의 베리에이션을 했던 거다 이렇게 이런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당연히 없는 것 같고 저는 코르부지에 그 모듈러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그 인체 해가지고 휴먼 스케일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린 거 따라한 것 같아.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는 게 그 휴먼 스케일의 기준이 누구야? 한국 동양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딱 어떤 그 프랑스인 혹은 그런 서양의 어떤 그 딱 규격화된 사람들. 그래서 왜 근대 모더니즘 건축이 어떤 이상을 막 추구할 때 최고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몇십 제곱미터 이런 기준이 어딨냐고. 그리고 제일 좋은 그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걸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를 만들니까 이 스탠다드 기준에 대한 계속 반발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마도 다른 분들을 위한 디자인 책을 보면서도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너무 이상화해서 생각하니까 수치화하고 이걸 어떤 도표화하고 그래픽화해서 어떤 그 법칙을 자꾸 만들려는 우리의 그걸 무언가로 설명하고 어떤 법칙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향이 한쪽에 또 분명히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한국 건축도 여기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런 책을 읽었어요. 민가는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축은 한국에서 당시에 조선이든 고려든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의 것이 다 집약돼서 만든 그러니까 그 뭐냐 고려시대 그 구석사 이거는 진짜 그 딱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온 자재를 전국에서 수입해서 제일 좋은 거 갖다 놓고 그 궁도 마찬가지고 왕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민가 진짜 사람들이 살았던 집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미학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들을 대표 그러니까 궁전만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도 뭐 베르사유 궁전이 뭐 무슨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달할 수 있는 자원과 이게 다 들어간 어떤 최고 정점에 있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구축적인 그 구성의 논리도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있기지만 그러니까 쓰임과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민가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공간들에 대한 접근이 사실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게 너무 속상하긴 한데 초가나 민가 같은 이런 곳들에 대한 걸 바라보는 시각은 해석하는 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제가 말이 빨랐나요?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1.1배속. 왜 의식하게 돼? 아니야. 살아남은 게 그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당시에도 엄청 무수한 변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미용강? 미용강. 미용강이 약간 어느 정도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는 데서 지금 남은 거 아닐까요? 그죠? 무서운 유전자가 남듯이 그런 것 같아요. 건축에도 부재가 짧아서 어떻게 부재 생겼지만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서 그런 게 남은 것 같아 진짜. 재밌다. 이거 요약하신 거예요? 전 읽으면서 이렇게 해요. 막 3-1, 3-2 나는 어디서 자료 가져오신 줄 알았는데 요약하신 아니, 거예요? 그때도 강의 끝나니까 바로 1분부터 59번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건데 참고하세요. 바로 뭘 이제 쓰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건축 잘 모르니까. 그냥 공부예요. 아니 아니 이게 제가 정리할 때 이게 이제 읽다가 전 방법이 이제 빨간색은 이거 여기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표시해놓고 싶은 거, 파란색은 내 의견. 근데 왜 파란색이 없잖아요. 네, 그냥 너무 다 재밌었어요. 팩트와 의견 네.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이 책은 의견이 없는 책이다. 네. 근데 어쨌든 자의성이라는 단어 생각해내신 게 진짜 나도 뭐였을까 했는데 요즘에 그 자의성 생각 진짜 많은데 대단한데. 발제를 그 처음 읽어보면 좋겠다. 다시. 그쵸? 그 건축 형태를 말하나? 그게 책이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데 처음이었대요. 저 형태와 장식에 대해서 의집을 찾아보면 요즘 진짜 몇 많이 글 쓰지 생각해요. 진짜. 형태와 장식에 대해서 진짜 언제 한번 보기 싫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아, 진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미용성에서 되게 미용강에서 용과 강에 되게 집중되도록 배웠지만 결국에는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건 미와 장식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네네. 홀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인데.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자기 작품을 설명할 때, 제가 이게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데 자기 작품을 설명할 때 내가 일단 좋아서 했어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설계 스튜디오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까여서 그런 거.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의미가 없어. 전문 건축가상 같은 데 가서 내 작품 설명했는데 좋아서 했어라고 할 수 없어. 그 헤더윅처럼 얘기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헤더윅은 아니잖아요. 이제 한 30 몇 살 된 이 젊은 건축가들이 오픈해서 자기 거라고 이제 몇 개 안 보여줬는데 물론 헤더윅 같이 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 미용강 중에 미보다는 용과 강에 자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텍토닉, 구축성, 재료, 물성 막 이런 거에 엄청 함몰됐다고 표현하기 뭐할고 그걸 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요즘 이제 건축가들이 했던 많은 작품을 뭐 다는 안 보지만 이렇게 막 아치 형태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휘거나 뭐 어떤 인면에 반복적인 패턴이 이렇게 물결같이 뭐 이렇게 해서 커브를 이렇게 쓰다가 또 뭐 이렇게 쓰다가 이걸 누구는 타공판으로 하고 누구는 완전 스틸 그 막혀 있는 걸로도 표현하고 뭐 이렇게 다 근데 비슷비슷한데 요소들이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서 해외 건축가들 거 보면 저기서 이미 다 했던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진짜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랑 전혀 기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맥락도 다른 어딘가에 있던 저런 게 여기 떡하니 와서 서울 한복판 어딘가에 지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얘는 얘대로 설명하고 얘는 얘대로 설명하는데 그게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 눈에 보기 어떤 부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카피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내 눈에 보기에 아 조공마에 준 어떤 저 느낌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용과 강으로 내 걸 설명해야 한다는 이 부담이 만약에 없다면 그걸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자의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언어가 저 되더라고요. 이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금 부산에 여행 갔다가 이거 아세요? 김중업이 설계한 이 부산 유엔 메모리얼 기념공원? 이거 아세요? 이 모양? 이 모양을 지나가다가 아니 콘크리트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용과 강에 전혀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 재료로 이렇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중업이 뭐라고 썼나 찾아봤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한껏 높은 손에 부드러움을 불어넣어 어린 시절 향수를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으려는 벅찬 작업의 소산이다. 이 말에는 미밖에 없잖아요. 자기 감성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거 김중업이니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지나가서 이렇게 문장을 누가 기억해서 쓰지만 이 얘기 누가 해요? 미쳤어?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저렇게 말할 수 이거 없죠. 벅찬 작업에 향수를 부르는 게 나의 소산이다. 나의 소산이요. 이것은 약간 그래봐. 그게 그거를 난리 나지 진짜로. 젊은 건축가가 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진짜로. 김중업 건축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으니까 보면 막 제주대학교에 있었던 그 이렇게 생긴 없어진 본관 같은 거 보면 우리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 저걸 부푼 꿈과 뭐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되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막 배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 뻥뻥 구멍 뻥뻥 뚫어놓고 그게 약간 배에 진입하듯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매치가 되나 싶은데 그런 어미로 자기 걸 설명하고 프랑스 그 지금 하고 있는 중앙 프랑스 대사관 같은 프로젝트들 보면 이게 처마 그 산 있잖아요. 지금 곡산 그거 지금 그거 복원하려고 그 UHBC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의 재료로는 그걸 만들 수 있대요. 김주갑 선생님이 하셨을 당시에는 그걸 콘크리트가 가소성이 좋다고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그걸 하기가 어려웠던 게 한국에 합판도 없을 시절이라 덮부집을 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무로. 그래서 그걸 되게 힘들게 해서 겨우 만들었는데 걔가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 지붕을 계속 바꿔서 이게 각진 형태로 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각진 형태도 쓰다가 얘도 이제 힘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걸 이번에 새로 복원하면서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형태를 똑같이 김중업이 했던 그 알가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지금의 재료로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거고 뭔가 그런 시대와 그 어떤 구축적인 상황이랑 재료의 수급의 문제, 기술력의 차이 근데 이 시대에 그걸 하면 그게 김중업 선생님 거니까 우리가 복원했을 때 의미를 찾지 그걸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면 저 뭐지? 저거 이렇게 우리 여기 있던 그런 이렇게 지붕에 매달리는 캐노피나 이런 그 뭐지? 해먹같이 저 뭐지? 저 곡선 어디서 나온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게 제가 처마 추녀선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뭐 이렇게 뭔가 설득력이 되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다. 설명을 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의성을 다룬 그 책 한 권이 굉장히 소중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 텍스트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학교에 이제 박사과정 수업을 하는데
거기 어떤 교수님께서 자기가 라파엘 모네오하고도 잘 실제로도 다 거기서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아는 사이고 뭐 라파엘 모네 건축에 대해서 젊은 시절부터 잘 아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텍스트가 이것의 핵심인 것 같다고 라파엘 모네오 건축 핵심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몇 장을 출력 복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스페인에도 책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거 무슨 약간 강연 강연 자료집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행사 가면은 나오는 강연 자료집에 몇 장 있는 거여서 그걸 그 학기 한 몇 주?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셔서 번역을 해서 책을 냈어요? 네, 제가 그 텍스트 소개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걸 번역을 대표님이 하셨고 그 출판사 대표님이 하셨고 대표님이 라파엘 모네오랑 인터뷰까지 해서 너가 이 책을 왜 만들었니? 이 내용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뭐 이런 인터뷰까지 다 실어서 만든 책이 한국에 딱 한 번 제목이 뭐예요? 건축 형태를 말하다. 근데 제목이 스페인어 원어로는 아르비트라리에다 아르키텍투라 델라 아르키텍투라였어요. 건축 단어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단어가 딱 두 개인데 건축은 자의성. 이게 전부예요. 그 텍스트 제목이. 세상에. 네. 그 책 몇 권 가지고 계세요? 집에 찾아보면 그거 지금 학원 몇 개 있을 거예요. 아 정말? 7만 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비싸게 파는 중고책이 22만 6천 원이에요. 나 이거 있는 거 같아. 이거 봐도 옛날에 좋을 것 같아. 옛날에 아니, 선물했을 수도 있어. 이거 산거 같아. 이거 아, 캡처지면서 산 팔도 거예요? 보내줘. 잠깐만요. 그래서 집에 20만 원짜리 라파엘은 있는 거 자기 이 원고에 한국의 어떤 출판사에서 왜 전시를 가지고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면 스페인에도 출판 안 된 글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출판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얇아요. 얇아요, 책 진짜. 한 권 만들 정도. 좋네요. 그래. 책도 얇고. 알죠. 자의성이란 말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분 자의성으로 했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많이 보이는데 근데 좋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주는 어떤 그 공간감 있잖아요. 계단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안 자르고 이 돌려서 자의성이 이렇게. 주는 이 유희 진짜 약간- 이거를 우리가 잘 건축가들 잘 아는데 코르베지의 롱샨 성당을 어떻게 설명할까? 모듈로로 설명할까? 뭘로 설명할까? 근데 이런 거죠. 그 자의성,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도 그걸 좋아해. 감동을 받아 이러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나의 어떤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접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건축가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전통에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다른 사람의 어린 시절 기억과도 비슷할 수 있으니까 뭐 요런 거에서 건축가들 별로 근데 대부분 건축가 사회에서 어떤 그 사람의 권위로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다면 그런 거다 약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어디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아니 건축 교육비가 오래된 건축가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그 민주가 법전 감독의 소산이나 이 곡선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약간 이러지만 그냥 김승업이 했대. 오 약간 근데 그렇게 일본 전화해요?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는 그게 권위라는 말밖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제 요즘 공간제 되게 열심히 있는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용과 강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건축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시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성에서 내가 조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회사 이제 딱 지금은 현대건축에서 칭찬받는 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건축가들 하는 말들이 다 거기서 그 말인데 지난달에 IDR 건축 있잖아요. IDR 건축 그분들 제가 요즘 그분들에게 빠져있거든요. 그분들 책도 냈어요. 그분가 써갖고 글 되게 재밌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건축주에게 최대한 공사비 너무 어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걷기 위해서 잘 만들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공간도 너무 잘 구획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우리 얘기거리 하나 만들고 약간 그런 딱 그 정도가 요즘 우리가 진짜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 정도 근데 거기서 자의성이 늘어나면 약간의 이제 거기서는 내가 뭔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 갖고 있어야지 그게 그렇죠. 근데 그 정도를 어느 만큼을 맞출 것이냐, 양을 요만큼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할 것이냐, 헤드웨이처럼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정치인들도. 그런 정도를 마치 요리에 할 때 레시피처럼 사람들마다 우리가 다 만약에 비가 뭐였죠? 용감이면 그것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내가 할 것인가
만들어 나가면서 그걸 조정하는 그 단계들을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그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방법들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공모는 비용이 들어가고 일하는 작업자들이 공모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이제 한정된 자원 안에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 덜 들어가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되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는 다 끝나고 뭘 만든다 했을 때 설계대로 해도 뭐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하다 보면은 설계보다 더 나은 방법들이 작업하면서 찾아질 수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진짜 더 그 설계보다 더 나은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뭐든지 아까 이 사람 서현 작가의 어떤 관점처럼 뭐 어떤 미를 보았을 때 그 미가 어떻게 나왔을까 관점으로 저는 이 책을 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왜 대들보가 뭐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긴 부제가 필요고 어떻게 자푸식이 생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얘는 이렇게 가로 부제 세로 부제 해가지고 외우고 그 형식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 교재 자체가 이 사람이 입체적으로 쌓아 올려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고 이제 외우기만 했었던 관점으로 보면 형태만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왜 필요했는지를 합리적인 추론 맨 앞에 있었던 그거 뭐지 유물의 유실부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책에 대한 추론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책을 썼듯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형태 자체로만 보고 도면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이 형태로 되었는지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더 나은 방법들이 중간에도 또 새롭게 이제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도 하나가 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고 뭐 아무튼 공사비도 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접점을 자기마다 찾아 나가는 게 작가들마다 찾아 나가는 그게 이제 그 사람만의 작업이고 결과물이지 않을까. 약간 요리 그 지점에서는 요리 레시피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미료를 얼마큼 넣을 건지, 재료를 아주 좋은 걸 쓸지,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미스는 진짜 너무 대단한 건축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비율을 만들고 이런 거죠.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이제 재현할 수 있고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미스는 없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리고 사실 미스한테 영감을 준 건 어떤 하나의 회화였다고 쳐요. 그 뭐죠? 하여튼 갖다 치면 그걸 자기가 한 30년, 40년에 걸쳐서 주택의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에 이제 뭐 한 60대, 70대에 돼서 그 코어가 가운데 있는 주택 평면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게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집을 사용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사용하는 패턴 그대로 예쁘고 멋있는 집을 짓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기의 미감으로 계속 이거 반복해서 발전해서 그 주택을 사용하는 방식조차 바꾼 거인 거잖아요. 막상 초반에 보면은 화장실을 계속 구석에 둬요. 초반은 알지 한 40대 50대 평면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장실을 가운데 가져오기까지는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과 부엌을 가운데 둔 이런 한서도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정리를 하는데 그게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내가 이걸 한 30년, 20년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 건축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게 그런 어렵지 분들이 대가가 않나. 되시는 거고 그쵸. 대가가 안 되더라도 저는 자기가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서 쌓여가는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아주 디테일한 거 하나도 뭐가 있으면 거기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엊그제 맹그로브 고성회를 갔는데 맹그로브 엊그제 고생 가셨어요. 고성을 아니 아는 친구가 거기 회사에서 그 숙박권이 당첨이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 빼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은 실이 이제 있으면 침대 2개가 놓여 있는 간격이 일반적인 호텔 이런 데보다도 좀 넓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넓으니까 되게 여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옷걸이 같은 거 우리가 장기간에 입지 않으니까 옷장 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은 그냥 개방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 같은 거는 좀 작고 그러면 좀 별로 안 이쁘니까 거기는 문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성에 의해서 그 실 하나 구획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만 거기서 조금 더 넓히고 줄이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되게 들어와서 쓰는 사람들은 다른 것과 다르고 훨씬 좋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그런 거 정도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뭘 만들든지 마치 장인처럼 막 모든 거에 다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업을 하나가는 시점에 정성을 좀 넣게 되면은 그런 데서 감동을 주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런 게 계속 헷갈려. 이 얘기가 지금 미일까 요일까 강일까 지금 이 말하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잖아. 이게 그렇죠. 용 아니에요? 용이 되게 수준인데 또 미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용인데도 미를 거기서 느끼는 쾌적함. 있어. 근데 그게 있어요. 용에서 느끼는 쾌적함인지 미에서 느끼는 쾌적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헷갈린다. 그래서 공간이란 게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건물 외관을 디자인하는 어떤 거에 막 쏟고 했었는데 지금은 필요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채워주고 인테리어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장식 그런 요즘엔 장식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조금 더 고려한 디자인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감동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그러면 그건 용거 강해서 조금 쾌적함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자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획일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성을 그러니까 아니라 약간 미라고 느끼는 거지 조금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지. 아니 아무튼 강에서의 미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아니 자의적인 형태나 기능을 하다가 천정고가 내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4.5m가 됐어. 근데 그게 쾌적한 거야. 그렇게 하면은 여기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여기다 곡선을 하나 띡 넣어서 여기에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의 소사를 넣고 싶어. 어떤 그런 한유의 풍경을 넣고 싶어. 자아스처럼 그런 그런 게 자의성인 거야. 근데 저는 건축가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의적인 어떤 선이 용하고 결합이 돼 있을 때 그때 되게 감동을 주면서 우리가 막 오는 거지. 그게 그냥 막 너무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막 이러는 거면은 그게 감동을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냐. 그건 당연히 이제 쓸모랑 연결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서 그냥 불편함과 기능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을 때 자의성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감동을 하잖아. 예를 들어 파주의 니메시스 그런 거에서 그냥 기능과 아무 상관없지만 거기서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뼛속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뼛속까지 교육을 받으셨어요. 약간 교육을 받았다는 그 관점에서 봤어요. 이제 별거 가지고 그 찌질이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면 나처럼 같이 건축하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고 싶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건축 같이 하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되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딱 그거로만 하려고 그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이건 이럴 때는 맞지만 저럴 때는 안 맞아. 어떤 치료에 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배고파 보여가지고 원래 금방 끝낸다 그래가지고 저 어디 점심 먹으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먹을 거 찾아다니는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미 저는 많이 굳었나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싸운 거지. 근데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저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그 보러 갔다 그 이희택
이제 어디 그 공주에 그거 보고 그 창문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저도 멋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정말 왜 저렇게 생긴 거냐고 이유를 창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예쁜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문이 앞에서 이게 두 직원이라서 7층에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근데 밑에는 너무 힘들게 3층은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의성을 나는 아까 이 있잖아요. 뭐지? 기둥. 근데 그런 그거는 너무 아름답고 나는 좋아요. 근데 그런 아름다움도 시대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왜 아름답게 내 눈에 왜 아름답게 보이는가를 생각하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 요소가 지금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건지 아니요 기능적이지 않아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기능적이지 않아서 지금 반발심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속에서 이런 걸 여기서 오는 자유로움에서 아름다운 자유로움이 아니면 애를 써서 굳이 저걸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저런 걸 만들었다는 기위와 자유로움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심리검소리야?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도 되게 심플한데 되게 잘 만들어야 그 심플한 게 아름답잖아요. 공력을 엣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화끈하고 엣지가 딱 세지만 뭐 유리같이 여기 끝이 끝에 그래야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왜 궁금하지? 그러니까 왜 최욱 선생님 건물도 되게 좋다고 말하는 게 그런 그 뭐라 그러지 파이널 그게 좋아서 디테일이 좋다. 이게 건물의 질을 결정한다. 왜냐면 내가 그 손잡이를 잡고 그 핸드레일을 잡고 시각적으로도 보지만 내 눈으로 이제 그 투명한 게 투과가 돼야 되고 뭔가 이게 시각적인 거랑觸覚적인 거랑 다 연동될 때 더 그렇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튼 갈 수 있는 극단까지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런 디테일 이거 왜 굳이 700만 원 들여서 했겠냐고요. 제가 그 누구지? 구마겐코 말고 그 나무 많이 하시는 분, 그 한국에 지은 반치계로 그분 하신 그 한국의 리조트 그 골프장에 있는 무슨 그 건물 갔거든요. 기둥 이렇게 나무로 막 굳이?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굳이 되는데 나무로? 그러니까 그 네, 질문은 지금의 어젠다로 보면 자연 친화다. 예를 들자면 탄소 저감이다. 뭐 그런 논리를 해야 되나? 그런가? 근데 이제 만들어낸 그 숙소동으로 가면요. 그 이렇게 나무 패널을 붙일 때 CLT 패널을 붙이면 이게 그 규격 있잖아요. 그 규격 사이사이에 딱 중간 부분에 딱 만나는 부분에 그 컨트롤 박스를 깎았어. 근데 그게 뭐 하나 다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시공하신 분이 하도 시계로만이 까다로워가지고 그 디테일 이거 맞추고 높이 그게 튀어나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되고 그 벽면이랑 일치해야 된대. 그래서 이걸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에 와서 그렇게 감리를 많이 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볼 줄 아는 분들은 감동하잖아요. 이게 통평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 끝이 이렇게 엔드라인이 어떻게 맞지? 엣지가 이렇게 맞지? 막 그런 거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어려운 걸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공예적으로 뭔가 정말 갈 때까지 그냥 왜 이렇게 자기 같은 것도 갈 때까지 간 거 보면 와 이게 인간이 만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리 공예 같은 것도 약간 소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당시에 소리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벽돌로 빡세게 만들어 놓으면 인건비가 싸니까 이거 싼 재료로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구나. 지금은 비싼 재료를 공을 안 들여서 만드는 게 반대인데. 그러니까 미시안하다고 어떤 공간을 미시안하다고 막 설명할 때 미시안한 느낌 뭐지? 그 3회 빌딩 같이 이렇게 그냥 그 시커먼 데다 이렇게 유리에서 고층 빌딩으로 다 미시안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미시안하다고 말하는 공간을 딱 가서 보면은 되게 단순한 재료. 근데 그게 갈 때까지 갔어.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뻗어도 안에 기둥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제가 학교에서 그 역사 배울 때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근데 미스가 하는 말이 바우쿤스트는 건축은 벽돌 한 장을 정성스럽게 쌓는 데서 시작한다고 설명하면서 도면을 그릴 때 평면도는 바닥에 놓고 그리고 인면도는
벽에 붙여놓고 윗면은 벽에 쓰는 겁니다. 윗면은 벽에 이렇게 테이프 마스킹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스케치한 그 사진이 그 미스 전시했을 때 같이 그리고 천장 쓰는 거 손점을 이렇게 그냥 암소리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시절에 돈도 없는데 그냥 미스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외서 보마에서 나온 거 도록을 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사진 보고 싶어서. 근데 그때 했던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시대정신이라고 그때 자이튼가이스트인가 뭐 어떻게 그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자이트가이스트 그거 있잖아요. 그 신문 제목이 이름이기도 하지. 근데 그 시대정신의 끝판왕이 이제 항상 미스에 따라붙는 건데 그 기계 미학. 그 철골과 유리가 생산돼서 그게 막 건축의 재료로 들어왔던 시대의 끝판왕까지 가서 그걸 가지고 미학을 성취해내.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그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에 대한 미학도 있고 재료에 대한 미학도 있고 그게 되게 잘 결합된 어떤 하나의 형태가 미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건축가의 공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게 되게 현대적인 미감이에요. 난 궁금하다. 이 매끈한 면 그리고 잘 다듬어진 엣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태도가 옛날에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현대에 들어서 있을까? 우리 그때 그 베아트리스 콜루미나의 그 노란 책 그 뭐죠? 인간의 디자인이란가 디자인이란가 그 책 우리 같이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베아트리스 콜루미나가 현대에서의 뭐 매끈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탄하거나 감탄하는 감각 같은 것들도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라고 같이 읽지 않았어. 아니 이거 안 읽었어요. 저 노란 이거 책.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셋이 할 때. 우리 셋이 할 때 그책 너무 좋은데 스토리가 있는 거 좋아하는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나머지 그래서? 할때 그거가 엄청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근데 그거는 건축가들이 느끼는 것 같아.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거를 기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아니면 위생에 어떤 대한 느낌이에요? 관념 이런 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에 예를 들어서 종이 커팅 공유인데 그걸 인간이 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똑같은 결과물인데 맞죠. 기계가 했다. 이걸 배경을 알게 짜릿하죠. 되면 다르게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고 그게 그거잖아요. AI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우리가 사지 않는 게 그거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기계에서 나왔다 보면 마음이 짜릿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디자인이 안 생길 거다. 왜 그럴까? 인간다운 게 중요하거든요. 인간 다음 중에 그럼 하나가 자유로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아닐까? 난 진짜 왜 그러지? 근데 지금 억압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억압돼 있어서 지금. 나 지금 2주 동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네. 자의성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넥타이 찢어가지고 자유로 억압당해서 지금 자유의 너무 표준화된 표준화된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대. 수아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유난히 안경테도 네, 벗어나고 싶어. 눈에 띄는 보이시고 그 제도권 그런 거 같아. 예술가들이 어쨌든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권은 힘들어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막 그게 안 벤츄리 이런 거 보여요. 보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막 오리 같이 생긴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맥락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전에 이게 디즈니에서 기사를 이게 그 헤더웨이 베젤인가? 이게 베젤인가요? 이거 그거. 기사를 읽었는데 이 기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뭐, 이게 뭔데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영어를 읽으신 아니 번역 번역이 사기 됩니다. 저거 되게 있어 보인다. 나도 디즈니에서 그러니까 내 기사가 진짜 피라미드 때가 들어가지. 이렇게 물어뜯어. 누가 대신 읽어주니까 난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사고가 지금 막 막아놨잖아요. 자살 사고들이 생겨서 그런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의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랑 소통이 되지 않는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지 않고 완전히 비밀로 다 둘러싸여서 마지막에 짜장 공개만 한 그런 접근 방식이 결국에 이걸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약간 소비하는 공간? 네, 그런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이 건물에. 그랬을 때 그 자의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자의적인 시대잖아요. 사실 절대적인 것도 없고 누굴 존경하는 것도 없고 마이크로가 나뉘었죠. 네, 다 각자의 자기만의 어떤 그 맥락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랑 너랑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존경스러운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절대적인 거, 오히려 그런 걸 더 찾게 되는 게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기서 더 분해되고 분열되고 싶기보다 여기서 어떤 나의 구심점, 그리고 다른 외부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 같은 거, 코어, 네, 가장 중요한 것을 그거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찾고 싶고 그걸 누군가랑 교감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자의적인 아름다움이 사실은 돈만 있다면 누구나 하기도 더 쉬운 시대가 된 건데 그게 이 외부 그 자의적인 이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아름답다고 보는 그 내부와 그 바로 바깥에 있는 그것의 바깥에 놓인 것과의 어떤 그 소통이나 공감이나 그 과정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됐을 때, 부재했을 때 이거 그 자의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의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 이건 계속 살아있는 건데 네, 그걸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좀 이거를 하게 되고 지금 자의적이라는 말이랑 연결돼서 이게 지금 생각이 났다. 그 자의성이라는 게 그 형태 자체가 엄청나게 논리적 근거는 있지 않더라도 대중들과 소통하는 접점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헤더웰의 그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가 유희의 건축 아니에요. 약간 기념비 용도도 같은. 네, 그렇죠. 근데 저게 원래 그 인도의 그 우물에서 모티브로 따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인도의 그 우물을 봤을 때는 엄청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여기를 내려가는데 굳이 이렇게 안 생겨도 되는데 필수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곳이고 이렇게 안 생겨도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 아름다운데 사실 저거를 봤을 때는 좀 네. 과하다.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저런 과정이 갑자기 짠한 것 같아. 여기 지금 번역기 돌린 어떤 일부만 읽어보면 베젤의 종말은 공개 프로세스의 부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유지에 건설된 이 건물은 어떠한 네, 그래서 공공 기여 같은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부 체납하듯이. 네. 근데 그게 그게 이제 다 완전히 마지막 공개할 때까지 다 베일에 쌓여 있다가 이렇게 짠 애매하다. 나타난 거죠. 서프라이즈잖아 그냥. 그래서 사유지에 건설된 이 건물은 어떠한 종류의 설계 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혜택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으로부터 혜택도 안 받은 거예요. 단일 클라이언트 및 단일 디자이너, 이 거대하고 당혹스러운 실패는 커뮤니티 피드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건가, 우리가 어떤 협의 과정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의성이라는 건 사실은 계속 희석돼 가잖아요. 사람들이랑 소통할수록.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자의성이라는 게 완전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인가라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속. 말씀 되게 재밌게 들리는 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논을 나눌수록 희석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건축가는 그게 안 희석될수록 자기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랑 논의를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런 걸못 지었겠죠. 같이 책임지겠죠, 사실은. 아니 그런 걸 못 지었지. 못 지었지, 맞아. 미술장 중심이 해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미술장 중심이 2개 이전에 샀었는데 나는 이거를 몇십억 이렇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 사업비의 몇 프로씩 책정이 되니까 나는 그게 그냥 어떤 작가의 좋은 글을 쓰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트 인스톨레이션 같은 걸로 해서 사람들이 좀 앉을 수도 있고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 에이전시한테. 그렇게 했는데 미술장 심의에서 이거를 공공이 이용하거나 사고 그리고 여기 뭐 담배꽁초 버린다 사람들이 앉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바라보는 걸로 정리가 돼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래서 저기 뉴욕의 미술장 시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래요. 진짜. 그래서 내 돈 주고 내 사업으로 내 땅에다가 공개 공지에
몇십억짜리 예술작품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하고 심지어 그런 시선을 만들지도 못해요. 제가 경험한 건 그랬어요. 다른 게 있었으면 더 대단한 작가이고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이나 내가 한 오피스텔에 생겼던 그 인스톨레이션들은 너무만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의위원들이 좋아하는 작가를 선정해서 그런 같은 걸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 건물 아니면 어떤 뭐랄까 시설 아니면 디테일 이런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재미있는데 유희 놀이 중에 하나 얘기가 되고 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인다거나 깜짝 여기도 놀라게 하는 것에 금권주의적 방식이 실패했다. 금권주의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커뮤니티나 공공에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관심 두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할게. 금권주의적인 뭐지 약간? 그냥 쇼를 하는 거죠. 네, 공공 공간을 구축하는 금권주의적 방식의 실패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런 공공 건축이나 공공 인스톨레이션이 아니어도 건물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파사드도 그죠. 공공이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의식과 돈만 결합해서 세상이 그렇게 도시를 이룬다. 내가 한다. 그러면 공공이나 내가 시민으로서 너무 저기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